선생님 안녕하세요. 초일 남아예요. 사고력은 팩토, 탑사고력 K까지 현재는 소마하고 있고 교과는 2-1 마무리 중이에요. 네. 구문 연산을 일찍 시작해서 분수의 덧셈 뺄셈 중입니다. 연산 진도는 본인이 소화하면 쭉 나가봐도 좋다고 하셨는데 분수에 들어보니 약분, 통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등의 개념을 모르고 기계적 연산을 시킬 수가 없어서 기본 개념만 알려주고 진행하고 있어요. 약분, 통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개념과 연산은 분모가 같은 분수가 아니라면 5학년 수준인데 지금 1학년 아이예요. 교과 2학년 거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파악한 게 정확하다면 너무 빠른데요. 그러니까 쭉 나가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 5학년 것도 너무 빠르다고 해도 아이가 소화할 수 있으면 쭉 해도 돼요. 실제로 구몬이든 뭐 원리셈이든 한 학습지가 아이랑 맞아서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연산을 그렇게 해서 마스터 해놓고 교과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지금 그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러 알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은 진도를 좀 늦춰도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적고 아이가 쉽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연산은 빨리 해놓는다고 해서 손해들 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잊어버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뒤에 다시 질문해 주셨네요. 기본 개념만 알려주고 연산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교과 수학 진도를 심화 없이 연산 진도를 따라가야 하는 건지 고민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연산은 교과를 잘하게 하고 교과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을 만드는 수학 공부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한 기본을 만들어주는 게 연산이에요. 근데 연산 진도가 빨라져서 심화 없이 교과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건 주객전도, 그야말로 딱 그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가 딱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산을 늦추시든지 아니면 기본 개념만 알려주고 진행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덜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연산학습지, 구몬이라는 연산학습지가 연습량이 적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연습해 놓으면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연습하는 방법들은 알고 있으니까 교과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진도를 좀 줄이시던가 차이를 줄이시던가 교과를 연산에 맞추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산을 늦추던가 아니면 좀 도움을 주셔서 나가던가 크게 관계는 없으니까 효율의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교과 공부하면서 보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지 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놓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이면 먼저 해놓는 게 맞죠. 좀 도와주면서. 초3 남아입니다. 8살 때부터 꾸준히 수학을 재밌게 하여서 수학을 좋아합니다. 테솔과 같은 테소문과 같은 시험을 알게 되어 2학년 때부터 학기마다 시험을 보면 둘에서 4문제 정도 틀려서 상장 메달 받아 자신감도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한두 문제의 심화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초2 겨울방학 때 원리셈, 디딤돌, 기응, 키분수 등으로 3학년 선행을 했고 3학년에는 학교 진도에 맞게 최상위 S를 풀어왔어요. 정답률이 80% 이상 되는데 2학기 때는 최상위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최상위 S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심화를 제가 설명하는 데에도 가끔 어려움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한계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일단
심화를 이해하고 심화를 어떻게 풀고 하는 책으로 보면은 저는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심화 문제집을 되게 많이 풀린 학부모님들 중에도 저희 수학 교실 오셔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살펴보고 풀어보니 이 심화서들이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고 계속 풀게만 하니까, 그러다 안 풀리면 답지를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구나 하면은 연습할 문제가 거의 없거나 해요. 그게 조금 더 나은 게 최상위보다는 최상위 S가 더 나아요. 물론 최상위도 중간 정도의 심화 문제들은 위에 생각하는 방법, 푸는 방법들을 텍스트로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풀면 돼요. 근데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은 그렇게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유형, 어떤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생각을 따라해서 요렇게 요런 순서로 생각해봐 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생각들이 있고 뭘 알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겠고요. 최상위와 최상위 S 이렇게 보면 최상위는 최상위 S하고 난이도 차이가 정말 요만큼 납니다. 근데 요만큼이 큰 차이가 제일 마지막 하이 레벨 두 문제, 이 문제들이 경시 문제라서 숫자 단어 보고 따져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변별하는 문제들 중에 경시 쪽에서는 정말 숫자들을 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요렇게 넣어보면 되는구나 인데, 그래서 답이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다 넣어봐야 돼 하는데 진짜 다 넣어봐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경시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최상위 S와 최상위를 놓고 보면 난이도 차이가 크진 않아요. 오히려 최상위 S에 최상위 S가 나중에 만들어진 책이라 그런지 최상위에 나오지 않는 유형의 문제도 최상위 S에 있습니다.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은 최상위 S보다 더 유형을 잘 나누려고 한 문제집이죠. 그리고 그 나눈 유형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배워야 돼 라고 하는 문제집이고,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원을 보내시면 도움이 되죠. 네. 학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상위나 최상위 S가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3개의 질문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예습을 시작했는데 약수 구하는 걸 은근 어려워해요. 요령이 있을까요? 원리셈으로 하고 있어요. 약수를 구하는 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 수고, 그 나눌 수 있는 수는 거꾸로 생각하면 12라는 수가 있는데 12의 약수를 구하면 얘를 나눌 수 있는 수인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12는 네모 곱하기 세모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얘도 약수고 얘도 약수예요. 그래서 약수 구하기는 12는 1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로 가능한가? 6이구나. 3도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곱셈식을 쓰면서 차례로 식을 짝지어 구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2) 최고 수준, (2) 문해력 원리하고 있는데 기본서를 해야 할까요? 아니요. (2)는 앞에도 이제 최상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서 안 해도 됩니다. (2)는 연산 위주고 개념 위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3학년부터는 꼭 하세요. 기응 안 해도 됩니다. 3학년부터는 꼭 하세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3 여자아이 4-2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잘 이해하고 풀었는데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이해를 잘 못하네요. 소수가 더 어려운 걸까요? 10배,
10분의 1배 이런 게 헷갈려 해요. 아니요. 소수가 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더 어려워서라기보단 아이가 지금 그거를 이해하는데 딱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해소해 주시면 돼요. 소수가 더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개념서나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1cm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10도막을 내놨죠. 그럼 10개 중에 하나는 0.1cm, 0.2cm, 0.3cm 이렇게 된다. 뭐 요런 예들로 소수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수는 딱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렇게지만 소수는 10개로 나누면 자리가 하나씩 내려가는 거죠. 그 개념과 원리만, 이게 근데 원리라기보다는 약속이잖아요. 소수로 나타내는 그 수에 대한 약속.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뒤로 넘어가면서는 지금 어머니 느끼시는 것보다는 아, 괜찮구나 할 겁니다. 지금 딱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 단계가 필요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군요. 제가 오늘은 질문이 왜 이렇게 적지 했는데 제가 앞부분만 보고 있었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방송 내용은 지금 이제 유튜브로 여기 있는 내용들 저희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 오늘 상담으로 말씀 못 드린 분들은 DM 등을 통해서 제가 바빠서 잊어먹더라도 1, 2주가 지나도 또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답변 드리니까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